그래서 뭐 빡세게 나가진 않을 건데 할 건 저는 해야 이거 돼서. 모르겠어요. 아니 너 알아. 아 그냥 애들 오면 같이 하면 안 돼요? 애들 안 온다니까? 그냥 다음 주에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진도가 늦어져서 그냥 필요한 내용을 조금 하면 되고 요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명제가 뭐냐 요 얘기를 시작을 했었지. 그래서 명제에서 기억해야 될 만한 포인트 여러 개 있었는데 딱 첫 번째가 이거야. 명제라는 친구는요 따지고 보면 하나의 문장을 표현할 거야. 문장을 표현할 거야. 근데 이 문장이라는 게 그냥 글씨로 써진 문장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뭐 수학으로 따진 수식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명제라고 부를 건데 이 명제의 특징은 참거짓이 판단이 된다였고요. 얘랑 조금 대비될 만한 친구가 조건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친구는 언제에 따라? 때에 따라 그냥 변해. 때에 따라 뭐가 바뀌는? 참거짓이 변하는 거. 그게 조건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명제 조건 두 개를 배웠구나 이 정도 얘기일 거고요. 우리가 조건을 배우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시 다루긴 할 건데 조건이라는 친구가 참거짓이 변한다 했잖아. 그래서 참이 되도록 하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뿐이죠.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만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 그닥 어려운 얘기는 없을 거고요. 오늘 나눠드릴 숙제들도 뭐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할 만할 거야. 그 다음에 명제의 조건의 부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명제와 조건의 부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부정을 할 거야. 그럼 부정이라는 뜻 자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수식으로 따지면 물결 같은 이런 기호를 쓰시면 아니야 라는 걸 표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명제가 있어. 그럼 그 명제를 부정했다 칩시다. 오케이? 명제의 이름을 내가 명제 P 이렇게 불러볼게. 그럼 이 P를 부정하기 위해선 물결하고 P라고 쓸 거고 그걸 not P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명제든 조건이든지 간에 내가 이런 식으로 P로 딱 불러서 칩시다. not P 이런 식으로. 여기서 봐봐. 잠깐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조건 또는 명제 표현할게. 명제라는 친구가 참거짓이 판단된다 했잖아. 만약에 얘가 참이야. 오케이? 어떤 문장이 참이야? 그럼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되겠죠. 네. 당연한 거지. 너가 거짓이야. 그럼 그걸 부정하면 참이 되겠죠. 맞아요? 자, 이런 상태일 거고. 그 다음 조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건이란 친구에서 나오는 P랑 not P 같은 건 이런 거거든요. 조건에서 진리 집합을 내가 P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P인 경우에는 참인 겁니다. 그러면 P가 아닌 경우에는 거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P가 아닌 포인트들을 봐봐. 집합을 가지고 P, not P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러면 P라는 친구가 표현하는 집합은 집합 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진리 집합 P 이렇게. 근데 not P라는 이런 명제가 표현하는 건 집합 기준으로 집합은 집합인데 P가 아닌 거니까 P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다. 요 얘기까지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넘어가서 조건에 대해서 또는과 그림을 붙이긴 했었어. 그래서 마지막에 좀 중요했던 건 이런 겁니다. 부정을 할 때요. 부정당하는 대상은 P도 P인데 그리고나 또는까지도 부정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은서랑 나가 있어. 나야. 여기 둘이서 놀았어. 이상한데 뭔가 말이. 그래서 혹시 친구 하나 있어요? 네. 아무나. 은별이요. 은별이요? 은비라고 쓸게요 그냥. 은비라고 합시다. 은서랑 은비가 있어. 내가 있는데 나 이렇게 있는데 놀고 싶어 친구랑. 엄마한테 설명을 해야 돼. 나 친구 만나고 올게 했더니 엄마가 누구랑 노는데 이렇게 다 치자. 그럼 내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 은서랑 그리고 누구랑? 은비랑 놀고 올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날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떨 수도 있냐면 은서랑 놀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랑? 은비랑 놀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자. 두 가지 상황이 일단 다른 거 구분은 하시죠. 아니면은 이제 또는으로 바꿔보자. 은서 또는 은비 이렇게 놀 거야.
그러면은 이제 상황은 우리가 이미 다 이해를 했을 거고요. 얘네들을 부정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놀고 왔는데 엄마가 너 은서랑 그리고 은비랑 놀고 왔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안 그랬다고 얘기할 건 뭐라 하시는 게 맞아요? 은서, 은비랑 안 놀았어 그냥 이렇게 말하지 너가. 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왠지 알아? 엄마가 너 은서 그리고 은비랑 안 놀았지? 이러면 아니 안 놀았어. 꼬였다. 다시 하자. 이렇게 그리고 안 놀았어 이러면 어떤 건 가능하냐면 그치만 은서 따로 만나서 놀았어. 혹은 은비 따로 만나서 놀았어. 요게 가능해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애초에 만나지 않았던 걸 어필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은서 그리고 은비 얘네 애초에 본 적도 없다니까 오늘? 얘네 둘 다 본 적이 없어. 얘네 둘 명 또는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가겠죠. 부정할 때는 이 옆에 있는 연결하는 친구까지도 뭐 해줘야 돼? 부정해줘야 돼. 그냥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가서 1번부터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도대체 누구니? 명제가 아닌 것은 누구니? 자, 3은 짝수다. 명제예요. 왜요? 그치. 거짓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짝수가 아니야. 어쨌든 명제야. 루트 2는 무리수다. 명제겠죠. 자, 그 다음에 너는 너야 이렇게 써놨지. 네. 이거는 그러면 뭐 명제일까 아닐까? 자, 요 고민을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조건과 명제 구분하는 거 얘기를 했어요. x가 살아있다고 무조건 명제인 조건인 건 아니었지. 오른쪽에 있는 요 수식을 가져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너라는 친구는 그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고 숫자가 똑같이 나오죠. 네. 그럼 왼쪽은 오른쪽이라는 게 무조건 참인 거잖아. 네. 그러면 참이라는 명제가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너도 명제야. 그러면 4번 같은 케이스는 어때요? 이 식을 잘 모르겠으면 뭐 해보자? 정리해보자. 2x 넘어가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하나 됐겠죠. 그럼 저 상황은요 언제나 성립하는 건 아닐 거고 만족할 때도 만족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너가 정답이야 이렇게 부를 수 있겠다. 큰 무리 없겠죠. 자, 넘어가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거 잘 하시면 돼요. 잘 들어. 앞에 거를 내가 보통 P라고 뒤에 걸 보통 내가 Q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P 또는 Q의 부정이잖아. 그럼 얘를 부정할 땐 이렇게 하면 돼. P가 아니고 그리고 Q도 아니야 이렇게 보죠. 친구들을 안 만났어 이렇게 할 거면 땡땡이 그리고 땡땡이 둘 다 만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봐봐. 여기 있는 x는 a의 원소이다라는 이 문장을요 부정을 하시면 뭐가 되는 게 맞아요? x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뒤에 있는 것도 x가 b의 원소야 라는 문장을 부정하면 x는 b의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게 또는이었잖아.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이 문장을 찾아줘야 되는 게 맞지?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정하는 거 연습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넘어가서 우리 7번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같이 좀 볼게요. 조건 P랑 그 부정 not P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하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있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 곱하기 너가 0이야 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 P라는 친구를 너가 잘 해석하셔야 돼요. 봐봐. 얘가 0이 된단 말은요 우리가 이미 수학에서 많이 했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야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치? 그럼 그거를 부정하겠다는 건 어떻게 하면 돼?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그 두 개가 5월 또는 예수가 있거든. 그리고로 엮어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얘는 부정을 잘 한 게 맞지. 옳은 말이야. 자, 니은 한번 볼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야 라는 문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야, 각각이 제곱하면 0 아니면 양수일 텐데 더해서 0 나왔다는 건 이 문장이 정확히 이 말이죠. a가 0이고 그리고 누가 0이야? b가 0이야. 그냥 이렇게 써진 문장과 정확히 똑같은 문장인 거야. 그러면 그거를 부정하면 a는 0이 아니고, 그치? a는 0이 아니고 또는 붙이고 b도 0이 아니야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근데 얘가 정확히 그 말이니?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아니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 두 녀석 모두 0이 아니란 거지. 네. 이거 조금 애매하겠다. 왜 애매할까요? 더하기. 요거 얘를 갖고 아까도 뭘로 꺼내왔어요? 또는으로 꺼내왔죠. 같지 않다 있어서 헷갈릴만 하겠지만 우리는 정확히 이 친구가 얘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 A가 0이 아니고 아니면 다른 친구가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겠죠? 잠깐만. 아씨, 얘가 틀린 거다. 틀린 거로 갈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또는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네. 맞아? 또는 들어와야 되는데 봐봐, 이거 아는 거 생각을 해봐. 네.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채워요. 얘가 0이 되어버리지. 네. 맞아?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말 자체는 정확히 이런 문장이 되겠다. 너는 말이야 A가 0이 아니고 동시에 B도 0이 아니어야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로 들어오겠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얘는 이거랑 다른 문장이 되겠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디귿 한번 또 볼게요. 디귿 한번 보면 이것 또는 이거, 그럼 얘를 부정하면 뭐 하면 돼? 크거나 같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죠. 네. 그래서 자꾸. 네. 잘 써져 있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너는 정답이야. 정답 기억 디귿 이렇게 될 거고요. 실제 시험 들어가면 얘들아 우리가 뭐 명제 갖고 장난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요 정도 뉘앙스의 식들이 꽤 자주 나올 거고, 방금 서전에 이 니은 문장 있죠. 이 니은 문장을 유심히 연습하셔놔야 돼요. 뭔가 문장이 좀 이상하네. 유심히 연습하셔놔야 돼요. 저거 좀 연습 좀 해주시고 8번 한번 들어갈게요.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조건 P가 있는데 이런 게 조건 P였대요. 그래서 조건 P의 진리 집합의 원소개수 이랬잖아.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누군지 찾아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저거 찾으려면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겠죠 본인이. 자, 14를 인수분해하면 7, 2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7, 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너는 결국에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2 그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결국엔 여기에 답은 x가 마이너스 2부터 7까지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렇게 하나 정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애초에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자연수를 찾아야 되잖아. 헷갈리면 안 돼. 자연수라는 친구는 양수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는 x는 1, 2, 3, 4, 5, 6을 표현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 원소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6개가 되겠다. 정답 2번이야.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어려운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12번을 잠깐 풀어 좀 줄게요.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풀어볼게.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하나 있어. 그 다음 조건을 몇 개 줬다? P랑 Q로 2개를 줬다. 그러니까 조건 2개가 있는 상태에서 not P랑 Q를 또는으로 엮은 친구의 진리집합을 표현해달래죠. 그럼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P라는 친구의 진리집합은 말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거 제가 인수분해 좀 하고 보여줄게. 너는 x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P라는 친구의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Q라는 친구, 이 친구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얘가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Q라는 친구도 결국에는 얼마? 마이너스 3이랑 2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였다? not P라고 써놓은 거랑 not P라고 써놓은 친구랑 Q라고 써놓은 친구를 또는으로 합쳐서 보겠다고 한 거죠. 맞아요? 그럼 not P라는 건 P가 아닌 거니까 봐봐. 우리 마3부터 3까지였잖아. 저기 세 개를 뺀 남은 친구들이 not P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써지겠어요? 마3, 마1, 0 빠지고 1, 2 빠지고 3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이거 내가 헷갈릴까봐 not P라고 쓴 건데 정확히 집합으로 쓸 거면 P의 여집합이라고 쓰시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 다음 Q라는 친구는 애초에 얼마? 마3부터 2까지였단 말이야. 그럼 이 두 대상들을 뭐 하자? 합치자는 얘기죠. 그럼 최종적으로 집합 마3, 마1, 1, 2, 3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나올 거고 마3, 마1, 1, 2, 3 정답 3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넘어가고요. 오늘 하나, 두 개? 개념 두 개에다가 문제 몇 개만 더 풀고 바로 끝낼게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 이런 얘기인데 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조건이라는 거는 때에 따라 참거짓이 변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조건 두 개를 뭐 하면 이어 붙이면 그제서야 참거짓이 판별이 되거든요. 칠판에 잠깐 써서 예시를 수학적인 걸 먼저 한번 가볼게요. 문제 한번 하나 볼까요? x가 1보다 크면 이거면 x 마이너스 3은 5보다 작다 이렇게 썼어.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돼요? 그거 조건. 이 친구 봐봐. 너라는 조건 자 1보다 크면 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다. 일단은 잠깐만 근데 한글로는 좀 편하겠다. 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는 사람이다. 오케이? 네모는 사람이다. 네모는 싫어. 사람으로 원래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 치자. 그러면 이 네모 같은 케이스들은 네모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건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따지고 보면 하나의 참인 명제죠. 맞아요? 그럼 조건과 명제를 뭐 할 수 있다? 엮을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조건과 조건도 뭐 할 수 있다? 엮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시험에서 볼 건 항상 이거예요. 조건 두 개를 모이면 모이다 라고 쓸 거야. P이면 Q이다 이렇게. 한국어로 P이면 Q이다고요. 기호로는 무슨 표? 화살표로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화살표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이죠. 너 검사에서 나오면 5만원 줄게. 뭐뭐 하면 뭐뭐 할게. 앞에 있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 가정이라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너를 기준으로 가정 앞에 있는 뭐뭐이면 이걸 가정. 그러면 뒤에 누구를? 결론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나오면 5만원 줄게. 안 나오면 5만원 안 줄게. 그치? 그 가정을 만족하면 뭐 해줄게? 내가 결론 내린 걸 해줄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고 내가 진짜 작년에 본 친구 중에 어메이징한 친구 이
시험 하루 전에 이 화살표가 뭐냐고 모르는 새끼 하지 마세요. 얘가 무슨 뜻이야? 뭐뭐이면 이 뜻이야? 자, 명제 P명 Q이다의 참거짓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집합을 기준으로 P랑 Q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Q에서 꺼내온 P라는 얘기잖아. 앞과 뒤 중에 누가 크다고요? P가 커요. 아니야, 뒤가 무조건 큰 거야. 무조건 뒤가 큰 거야. P에서 꺼내고. Q에서 P를 꺼내는 거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너가 일단 이 부분집합 기본 알아야 돼.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꺼내온 요리 재료 이런 거거든. 이 친구 항상 커요. 귀가 항상 크고 범위로 따져도 뭐 그런 얘기인데 명제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제. P명 Q이다라고 했을 때 P명 Q이다라고 했을 때 PQ 이렇게 있을 때 누구요? Q에서 꺼내온 친구랑 참이래. 자, 부분집합 기준으로 이렇게 써준 얘가 크다 그랬죠. 너가 큰 친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뒤 친구가 크면 참이라는 거야. 범위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또 은서로 해야겠다. 은서이면 여자이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은서랑 여자 중에 어떤 집합이 더 큰 거야? 여자 집합이 큰 거예요. 뒤에가 크니까 이 문장은 참이 돼요. 반대로 여자이면 은서다 이렇게 썼다 칩시다. 그러면 앞이 커버리잖아.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반드시 있겠죠. 그러니까 너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반드시 우린 뭘 하자? 뒤에 있는 친구가 크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뒤에 있는 게 크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될 거고 밑에 이제 뭐 이렇게 참고라는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한 단어에 대한 얘기야. 만약에 주장을 했어 누군가가. 근데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네가 판단을 하고 싶어. 그러면 무슨 짓을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발레를 들어주시면 돼요. 발레를 들어주면 되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방금 여기서 말했던 여자이면 은서이다 이 문장 틀렸죠? 네. 맞아요? 그럼 이 문장이 틀린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돼. 발레를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발레를 들어보자. 그리고 그 발레가 뭐가 되냐? 내 아는 친구 중에 현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현정이도 누구야? 여자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누구는 누군데 여자는 여잔데 은서가 아닌 여자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너는 틀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런 예시를 갖고 반대되는 예시 줄여서 발레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뭐 그냥 그 정도 얘기일 거고요. 좀 내려와서 가정과 결론을 말해보래요. A, B가 짝수이면 딱 끊어놓고 앞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너를 가정 이렇게 부르는 거야. 너를 결론 이렇게. 오케이? 어려운 얘기 없죠? 네. 자, P명 Q이다에 대한 참거짓 판단하래. 마일부터 1까지라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거의 마이너스 1이었다 치면 가능하고 1이었다고 쳐도 가능한 거 아니야? 참이죠. 그래서 너는 참이야. 오케이? 자, X는 자연수다, X는 정수다 돼 있죠. 자, 그럼 결국에 이게 문장이 이렇게 돼 봐봐. X는 자연수이면 X는 정수이다 이 문장이잖아. 미쳤다고 X 두 번 쓰기 귀찮지? 그럼 그냥 뭐라 쓰면 돼? 자연수이면 정수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참이야 거짓이야? 자연수랑 정수 중에 누가 큰 거야? 범위가? 정수가 범위가 크죠? 그러면 저건 참이야 거짓이야? 에이 뒤에가 크잖아 지금. 참. 너 참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렇구나. 이 정도 얘기가 될 거고요. 넘어가서 이제 x가 y보다 크면 역수들은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그치? 앞이 큰지 뒤가 큰지 이런 게 판단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볼 만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봐도 되겠네. 너가 3이고 너가 2야 이렇게 해봐도 되겠죠. 그럼 역수하면 3분의 1이고 역수하면 2분의 1이겠죠. 3분의 1과 2분의 1 중엔 2분의 1이 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참이야? 아니 모르는 거야. 이게 발레의 단점이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봐봐. 반대되는 예시는 하나의 특정 부분을 콕 찍는 거잖아. 내가 발레 들어야지 하고 집어넣어봤는데 참이죠. 그럼 이게 그냥 참이 될까요? 안 돼요. 확신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조금 있냐면 참이라는 친구들은 명확히 판단이 보통 가능해요. 오케이? 근데 거짓이라는 친구도 물론 명확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들어서 풀어봐요? 발레를 들어서 풀지. 근데 이 발레라는 거는요, 상황에 따라 내가 들어보려 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가 발레를 들었는데 실패를 하면 그게 거짓이 아니란 말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기에 대해서 자주 쓰는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면 되거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쓰세요. 여기 윗부분에다가 부등식을 기준으로 참거짓에 자주 쓰는 포인트들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요, 양수, 음수를 뭐 해서 쓰자? 섞어서 써보자. 섞어서 쓰자. 무슨 얘기냐? 이 명제가 가능하다고 치면 양수 크다, 양수 이렇게도 한번 집어 넣어보고 양수, 음수로도 넣어보고. 오케이? 이번에 음수, 양수 말이 안 되니까 음수, 음수로도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양수, 음수 섞어서 한번 써보자. 두 번째로 좀 자주 쓰는 내용들은요, 부등식 기준으로 역수를 취할 때 뭘 좀 조심하자? 1을 기점으로 고민하자 이런 거거든. 이 두 가지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얘가 대표적인 그런 예시야.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첫 번째로 어떻게 풀었어 얘를? 3이랑 2라면 하고 해봤더니 3분의 1이랑 누구 2분의 1 이렇게 해서 참으로 나왔죠. 근데 이건 양수끼리만 쓴 거잖아. 맞아? 그럼 이번에 양수 음수를 뭐 해봐도 돼요? 섞어봐도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양수 음수를 섞으면 역수를 취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겨? 계속 음수가 작은 케이스니까 요때 거짓이죠. 다시 세 번째로 음수를 썼다 쳐봐.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3 했을 때 마3이 더 작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너가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힙니다. 요거 다시 참이 돼요 이 상황에선. 그렇죠? 그 다음에 1을 조심하라는 건 약간 이런 얘기야. 1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3이랑 오케이? 2분의 1이 있었어요. 참이죠. 역수 취하면 3분의 1이랑 2가 되지. 그럼 요 친구는 지금 또 참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2분의 1이랑 뭐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 치자. 역수 취하면 2랑 3 되니까 뒤집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5가지를 매번마다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 세팅을 딱 보면 보통 많이 걸리는 포인트들이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네가 1번 상황 있죠. 이건 잘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니네 머릿속에 이 케이스는 그냥 상상만 해도 답이 나올 정도로 잘 하세요. 자연수 갖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해줘야 되는 대상들은 이거 아니면 어떤 거? 뭐 요런 거. 어이구 사라졌네.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좀 해주셔야 돼. 저기서 보통 답이 나올 때가 좀 많다. 그래서 결국엔 너는 거짓이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거짓이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쌤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 시발 참이 5개고 참이 몇 개냐? 4개고 거짓이 하나인데 얘를 거짓이라고 해도 되나요? 뭐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 내가 저는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이랬다 치자.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어제 물을 한 번도 안 마셨거든. 난 평소에 물을 계속 마셨는데 어제는 물을 한 번도 안 마신 거야. 근데 내가 나 물 없이도 살아 이러면 그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왜? 너는 어제 하루 안 먹은 걸 평소에 먹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무조건 거짓이라고 봐주는 겁니다. 100% 상황만 참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구나 하고 쭉 문제를 풀 수 있어지겠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19번으로 좀 넘어서 볼 건데 요것만 하고 끝내야겠네 결국엔. 잘 들어봐봐. 우리 이렇게 보는 거야. P면 Q이다가 참이래요. 그러면 앞과 뒤 중에 누가 크다? Q. Q가 크다, 뒤가 크다. 그러니까 얘를 가져다가 바로 P, Q 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19번은 당연히 정답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밑에 있는 20번과 21번, 22번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돼요. 자, 전체 집합 속에 누가 있을 거고? 큰 Q가 있을 거고 그 속에 누가 있겠다? P가 있겠다. 이런 상황이죠. 그럼 너를 1, 2, 3번 영역으로 나누면 P라는 친구가 1번, Q라는 친구가 1, 2번, P라는 친구는 1번이죠. 그럼 요게 참이겠니? 거짓이겠니? 1과 1, 2를 합치면 1, 2고 P는 1이니까 거짓이 나오겠죠. 만약에 P라는 친구는 1이고 Q라는 친구가 1, 2니까 두 개를 겹치면 얼마? 1이고요. P는 애초에 1이니까 얘는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 뭐 할 수 있겠다? 일단 명제가 참이란 걸 보고 누가 크다? 뒤쪽이 크다 이걸 확인을 하시면 거기서 파생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 오케이?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케이?